안녕하세요. 저는 무단 취식하고 친정 어머니를 무시한 시댁과 손절한 김진아라고 합니다. 올해 40 초반이고 얼마 전까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남의 장부에서 구멍 찾아내는 게 제 밥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에 뚫린 구멍은 10년 가까이 못 보고 살았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면서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게 미련하게 참았습니다. 참으면 조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더군요. 제 친정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며 한정식 집을 여시던 날, 저는 그날을 평생 기억하게 됐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요. 길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31에 남편을 만나서 33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닌 결혼이었죠. 남편은 참 33 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씀하셨죠. 우리 준호가 이래봬도 회사에서 알아주는 애예요. 위에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네, 사위가 참 든든해서 좋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웃으며 받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아까 명함을 못 받았네.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화물차 운전합니다. 40년 됐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시더니 아주 크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힘든 일 하시네요. 자고로 직장이란 추울 땐 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는 게 좋은데 그러게 학창 시절에 좀 열심히 공부하지 그러셨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자고 한 농담인 모양이었는데 그게 저희에게는 마냥 농담으로 들리진 않았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껄껄 웃으셨고 친정엄마는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장인어른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걱정은 속으로 하시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물론 현실적인 조건도 충족되긴 했죠. 시어머니가 별로였긴 했지만 남편은 효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합가도 없고 시댁 근처에 집도 얻지 않겠다고 했고 경제권도 부부가 맞벌이라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했거든요. 물론 혼자 벌면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말이죠. 솔직히 이 조건은 너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파토 내기에는 좀 아까웠죠. 그래서 이 일을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자주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불현듯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뜯어봤습니다. 고가의 옷,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명품 가방엔 어울리지 않는 그 안에 있던 낡아빠진 빨간색 수첩. 참 돈 좋아하는 분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그런 걸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할 거라고 생각했고 의외로 무난하게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차 겨울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주에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 혼자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깼죠. 인터폰 화면을 보고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요. 며느라,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거실에 앉히고 물을 들이니까 그제야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우리 모임 사람들한테 가방을 좀 해준다고 했거든. 가방이요? 무슨 가방이요? 그 비싼 거 있잖니. 백화점에 있는 거. 내가 우리 며느리 이모가 명품관 매니저라서 직원가를 뺄 수 있다고. 저는 당황하며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저 이모 없습니다. 저희 엄마 4남 1녀 중에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어쩌다 그렇게 나갔어. 몇 분한테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7명한테 70씩. 490만 원이요? 그 돈은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제가 다시 독촉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도울 수 있죠. 380은 가방 샀고 나머진 모임에서 밥값이랑 노래방. 가방을 사셨다고요? 남의 돈 걷어서 어머니 가방을 사셨다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반말을 할 뻔했어요. 남의 돈을 걷어서 자기 물건을 사다니 이게 무슨 어이없는 짓인가 싶었죠. 완전 사기나 다름없잖아요. 내가 개준데 어떻게 빈손으로 다니니?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데. 그때 절실히 알게 됐죠. 이게 제 시어머니라는 걸요. 남의 돈으로 산 가방을 들고 그 남들 앞에 서는 게 인생의 목표인 분이었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 그날 새벽 3시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받더군요. 여보, 자다 미안한데 지금 어머니 우리 집에 와 계셔. 엄마가? 이 시간에 왜? 당신이 직접 들어. 말 전하다 와전될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이거 사기야 사기.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내가 뭘 사기를 쳐. 사정이 그렇게 된 거지. 잘못하면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생긴 거였어요. 지금이라도 그 돈을 개원분들에게 돌려주고 사과를 전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없었어요. 용돈은 남편에게 타서 쓰고 있었고 받고 있는 연금 가지고는 그 금액은 택도 없었거든요. 모아둔 돈도 없으셨고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니 매번 카드값으로 다 나가서 돈도 없는 거였어요. 일단 490만 원을 제 돈으로 전액 환불했습니다. 대신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물량이 취소돼서 전액 돌려드린다고 하세요. 사기쳤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진짜? 며느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어머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470만 원, 남은 20만 원 그 자리에서 받아냈고요. 시어머니 지장을 짓게 했습니다. 이게 뭐니? 이런 걸 왜 써? 우리가 남이니? 어머니, 남이 아니니까 쓰는 겁니다. 남이면 그냥 경찰서 갔죠. 이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은... 그리고 저는 문제의 그 38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 그건 내 가방이야. 그건 왜 가져가? 아니요, 어머니. 차용증에 적었어요. 담보로 채권자가 보관한다고요. 아가, 그것만은 어머니가 지장 찍으신 겁니다.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 상환하셔요. 그럼 돌려드릴게요. 만약 상환 안 되시면 팔아서라도 돈 마련할게요. 집에 와서 그 가방을 장롱 맨 윗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책상 서랍 안쪽에 넣었죠. 문을 닫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반성하고 계신다면 이 종이는 서랍 속에서 누렇게 바르다가 언젠가 그냥 버려질 거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이걸 꺼낼 일이 없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또 한 번 같은 짓을 하신다면 그땐 제가 이걸 꺼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을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모임 사람들한테 가방을 도둑 맞았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한텐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게 반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피해 다니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 뒤쯤 저희 집 냉난방기가 고장났습니다. 이사 올 때 제가 쓰던 걸 들고 왔던 터라 수명도 오래됐고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여보, 이거 수리 안 된대. 교체해야 한대. 얼마래? 440. 반씩 내자 220씩. 남편이 견적서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든데. 뭐가 힘들어? 당신 이번 달 상여 나왔잖아. 그게 쓸 데가 좀 있었어. 220이 없다고? 당신 연봉이 얼만데 220이 없어. 진아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 피곤해.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 급여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체크하고 남편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확인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 전부 같은 계좌였습니다. 합계 4,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에서 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계좌 맞지? 어머님 용돈도 매달 드리는데 왜 당신이 어머님한테 돈을 다 갖다 드리는 건데? 남편이 숟가락을 놓더군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신 분이야. 그야 알지. 근데 어머니가 그 돈으로 뭐 사셨는지 알아? 가방 2개, 자개장, 외제차 보증금 내가 다 확인했어.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그건 당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알아. 근데 그 고생값을 왜 당신과 내 노후에서 빼가?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그래? 전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돈? 우리 집 대출 누가 갚고 있는데? 내가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으는 동안 당신은 그 돈을 어머니 가방 사주고 있었잖아. 그게 당신 돈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썼습니다. 이거 뭐야? 부부 자금관리 각서야. 읽어보고 사인해. 각서까지 써야 돼? 응. 전 계좌 공개, 급여 합산 관리,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 잡을 땐 무조건 나한테 서면으로 먼저 알릴 것. 어기면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 진아야, 이건 좀 심하잖아. 여보 잘 들어. 난 당신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을 몰래 주지 말라는 거야. 막말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버는 돈 다 갖다 바치면 당신 기분 좋겠어? 우리 노후가 완전히 흔들릴지도 모르는데? 결국 남편은 사인했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긴 했지만 받아들였고 그 뒤로 별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뒤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운행 중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살려달라 말 한 번 못 해보고요. 차 밑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핸드폰이 그때의 참담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한 번도 안 우셨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밥 좀 드시고 가요. 우리 애아빠가 와주셔서 좋아할 거예요. 둘째 날 저녁이 제일 붐볐습니다. 아버지 화물하시던 분들이 단체로 오셔서 접수대 앞에 줄이 섰습니다. 저는 상주석에서 절만 받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둘째 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다리 아프실 텐데. 아유, 내가 좀 도와야지. 사부인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니?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나고 정산을 했습니다. 조문록에 이름을 남기신 분이 240여 분이었는데 봉투 수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화물하시던 분들 봉투가 유독 안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랑 20년, 30년 같이 다니신 분들이라 다들 크게 넣으셨을 텐데요. 사촌 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방명록 3권 썼는데 2권밖에 없어. 어디 떨어졌겠지. 정신 없었잖아. 근데 이상해. 둘째 날 저녁에 화물하시는 아저씨들 단체로 오셨잖아. 그 봉투가 하나도 없어. 전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요즘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먼 데까지 와준 것만 해도 어디야. 아빠 마지막 가는 길 봐준 게 고마운 거지. 그때는 서운한 마음보다는 이곳까지 와서 아버지를 배웅해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잊었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을 좋게 배웅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2억 정도 나왔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나서 엄마가 절 부르셨습니다. 진아야, 엄마 식당 개업해도 될까? 너희 아버지 죽고 이제 나 혼자잖아. 돈을 벌기는 해야 할 텐데. 엄마 나이도 있는데 그냥 쉬는 건 어때?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몸이라도 바빠야 마음이 덜 힘들 텐데 이 나이에 어디 가면 써주는 것도 없고 내 가게 차려놓으면 나중에 너 물려받아도 되잖아. 결국 엄마는 그 2억의 신용대출과 상가담보대출을 합쳐 3억을 더 얹으셨습니다. 보증금 1억, 권리금 8천, 주방 설비하고 인테리어에 2억 3천, 나머진 초기 운영비였습니다. 5억이 순식간에 없어지더군요. 엄마, 대출 3억이면 이자가 매달 120이야.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야지. 엄마가 음식 솜씨는 제법이잖아. 우선 시도해보자. 안 되면 양도를 하든 팔든지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가신 지 6달 되던 달에 한정식집 문을 여셨습니다. 간판에 아버지 성함의 한 글자를 넣으셨더군요. 그리고 개업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들떠 있으셨습니다. 예, 우리 모임 있잖니? 내가 개조하는 거 올해가 20주년이야. 그거를 사부인 가게에서 하는 게 어때? 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50명, 50명이야. 우리 개원들 다 오는 거지. 어때? 내가 며느리 친정 잘 챙기지? 저는 엄마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개업날 예약 들어왔어. 몇 명인데 그렇게 뛰어와? 50명.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다가 멈추셨습니다. 50명? 아이, 정말이니? 응, 시어머니 모임이래. 20주년이라고. 아이, 사부인이 그렇게까지... 아이고, 내가 사부인한테 진 빚이 많아지겠네. 그런데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군요. 진아야, 50명이면 재료를 미리 다 들여놔야 하는데 혹시라도 인원이 줄면 그거 다 버려야 해. 엄마, 그건 걱정 마. 내가 예약서 받아둘게. 저는 다음날 시댁에 갔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한 장 뽑아서요. 직업이 이래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인원이랑 코스 적어놨어요. 확인하시고 성함 좀 써주세요. 예, 우리가 남이니? 아이, 뭘 이런 걸 써. 어머니, 이건 어머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 엄마 재료 때문에 그래요. 50인분 재료를 미리 사야 하거든요. 아, 뭐 그런 거면 쓰지 뭐. 자, 여기다 쓰면 되니? 네, 그 인원하고 날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계약금은 무슨... 사돈네 집인데 내가 떼먹기라도 하겠니? 계산은 그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끄고 있어.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인당 10만 원짜리 정식 코스로 잡았습니다. 50명이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마수거리로는 꿈같은 숫자였죠. 엄마는 사흘을 밤새우셨습니다. 평소에 안 쓰시던 재료를 다 들이셨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원가 얼마 나와? 230 조금 넘게 들었을걸? 230? 아니, 너무 많아. 진아야, 사부인 체면을 세워드려야지. 손님 50명을 몰아주신 분이야.
사부인 얼굴에 먹칠하면 되겠니?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 100만 원쯤은 깎아드리자. 사람도 많이 모셔오는데. 전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손님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개업 당일 12시 반쯤 문이 열렸습니다. 50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홀의 좌석이 60자리인데 50명이 앉으니까 사실상 다 찼습니다. 개업 축하한다고 오신 동네 손님들은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셨죠. 엄마가 문 앞까지 따라 나가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 다음에 오면 서비스 팍팍 넣어드릴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맨 앞에서 새 가방을 팔에 걸고 들어오셨습니다. 자자, 다들 들어와요.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아이고, 개주 언니 사돈이시라며 좋겠네. 시어머니는 홀 한가운데 상석에 앉으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우리 사돈한테 그랬어. 사부인, 식당 하려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더라고. 어머, 언니가 그런 것도 아세요? 알다마다 내가 인생은 얼마나 살았는데. 우리 사돈은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그쪽은 우리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주방 문틈으로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전혀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화는 났습니다. 그런데 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어디 계셔? 이리 좀 나와 보세요. 엄마가 앞치마 차림으로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사부인 부르셨어요. 우리 개원들한테 인사드려야지. 다들 사부인 얼굴 보고 싶다고 하잖아. 아이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총무는 술 한잔 따라줘요. 20년 고생한 사람이야. 어머니, 저희 엄마는 넌 눈치 없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저기 가 있어.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진아야, 괜찮다. 엄마가 하면 되지. 엄마는 상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술을 따르셨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그날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시간 뒤 상이 다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네. 여기 진짜 맛있다. 아이, 그럼 내가 아무 데나 데려오겠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방을 고쳐 매시더니 카운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서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사부인 가셨니? 계산은? 엄마가 받은 거 아니었어? 안 하셨어? 그럼 뭐 나중에 주시려나 보다. 그제야 전 카운터 화면을 봤습니다. 카운터에 남은 건 미수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계산 안 하셨는데요. 뭘 계산해? 500만 원이요. 50인분 코스 요리값이요.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니?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야말로 되려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한두 분이면 상관없지만 50명이에요. 무려 50명의 식사값을 공짜로 하라고요? 내가 첫날에 사람을 50명이나 채워줬잖아. 그게 다 광고비야, 광고비. 요즘 개업하면 전단 돌리는 데만 얼마 드는 줄 아니? 어머님, 그리고 내가 우리 개원들한테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자랑까지 해줬잖아. 그 값은 안 쳐주니? 사돈이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500만 원 구멍은 그냥 5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대금이 밀렸습니다. 직원 2분 급여가 밀렸습니다.
냉장 설비 잔금 독촉장이 붙었고 상가 대출 이자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신경성 과로에 당뇨 합병이라고 했습니다. 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어머니, 500만 원 주세요. 저희 엄마 오늘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사돈 댁 광고를 해줬는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야.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때 공짜로 먹겠다고 하신 적도 없었고요. 소리를 지르다가 순간 소파 위에 있던 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방 새로 사셨어요? 사긴 남이 준 거야. 됐니?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친정엄마네서 식사하고 밥값 500만 원을 안 주셔. 엄마가? 설마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직접 가서 들었어. 진아야,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오해? 내가 하는 말은 진실뿐이야. 어머님이 50명 개원 모시고 식사하러 왔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셨다는 거. 나한테 따져 물어봤자 난 아무것도 몰라. 엄마랑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는 아예 저와 며칠간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더군요. 쓰러진 친정엄마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낮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에 문이 열리더니 60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일행 6분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자리 돼요? 우리 7이에요. 네, 안쪽 방으로 모실게요. 내가 여기 맛있다고 억지로 다들 데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딱 저번만큼만 맛있게 내줘요. 응? 어머, 저희 집에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개업날 왔었지. 나 아가씨 시어머니가 하는 개모임 개원이야. 시어머니 모임분이셨습니다. 성함이 김영자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날 먹었던 그 갈비찜 맛이 안 잊혀지더라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르신이라니. 예수님은 아직 한창인 거 몰라? 사모님이라고 불러줘요. 어쨌든 그날 우리가 50명이나 갔으니까 마수거리는 아주 실하게 했지 뭐. 개업 첫날에 500만 원이 어디야. 그렇지? 저는 카드를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사모님, 그날 밥값 저희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모님 얼굴이 서서히 굳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을 냈는데? 네? 우리가 10만 원씩 걷었다고. 50명이 10만 원씩. 개주 언니가 사돈네 식당이니까 자기가 직접 계산한다고 다 걷어갔어. 사모님 목소리가 호를 쩌렁쩌렁 울렸거든요. 사모님, 잠깐만요. 그거 확실해요? 회비를 따로 거두셨다고요? 확실하지? 내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걸 몰라? 언니가 단톡방에 계좌 올려놓고 10만 원씩 넣으라고 했어. 난 그날 아침에 넣었다니까. 순간 머릿속에 화가 확 치미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밥값을 안 낸 게 아니었습니다. 밥값을 걷어서 그 돈은 자신이 챙기고 저희 어머니에게 식사값을 주지 않고 그냥 나가신 거였습니다. 사모님이 씩씩거리면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즘 그 언니 이상해. 진짜 이상해. 갯돈도 계속 늦게 주고 지난달에 타기로 한 사람이 아직도 못 받았어. 그래요? 그것뿐인 줄 알아? 나한테도 그랬어.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200만 원 빌려달라고. 다음 달에 갚는다길래 빌려줬는데 그게 벌써 반년이야. 말도 안 꺼내고 나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사모님은 울분에 차 이야기하더군요. 그 2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이 매번 나올 때마다 명품 가방은 새 걸로 챙겨 나오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들이 사줬다 그러더라니까. 저희 남편이 사줬다고요? 설마 그 사람 월급 제가 다 관리하는데요. 그럼 설마 진짜 갯돈으로 그거 산 거라고? 안 되겠어.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괜찮으시겠어요? 사이가 틀어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건 이미 틀어졌는데 뭐. 이왕 사이 틀어진 김에 돈이라도 받아내야지. 전 그날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사모님이 매주 저희 가게 뒷방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오시더니 나중엔 개원분들을 한두 분씩 데리고 오셨죠. 여러분들 통장만 보겠습니다. 각자 본인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그건 여러분 자료잖아요. 그것만 주세요. 아이고 그거야 뭐 어렵나. 내가 다 떼올게. 그렇게 2달이 걸렸습니다. 개원 41분이 자기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 오셨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떼주는 게 10년까지밖에 안 되더군요. 사모님, 10년 넘은 건 못 봐요. 그럼 어떡해? 10년치는 통장으로 보고요. 그 이전은 이걸로 볼게요. 개원 몇 분이 모임 때마다 개주님이 자랑삼아 펼쳐 보이시던 빨간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두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14년 전 것부터 있더군요. 전 그걸 전부 엑셀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이 모임이 개원 50명에 월 20만 원씩이잖아요. 20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를 믿고 맡긴 거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몇 년 전부터 이미 이번 달에 거둔 돈으로 지난달에 줬어야 할 돈을 메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돌려막기예요. 새로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만 굴러가는 구조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날로 무너져요. 사모님이 안경을 벗으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낸 돈이 사모님이 받으신 게 사모님 돈이 아니라 옆 사람 돈이었던 거예요. 이런 미친...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빌려가신 그 돈이 확인된 것만 11분 3,600만 원이고요. 사모님이 안경을 벗고 눈을 문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여기 좀 보세요. 7년 전부터 4년 전까지 딱 3년만 이상하게 조용해요. 그러네? 그땐 언니가 잘 줬어. 나도 기억나. 그때 언니가 차도 바꿨잖아. 그리고 4년 전부터 다시 무너지죠. 작년부터는 아예 손을 못 쓰고요. 그러니까 왜 그 3년만 괜찮았대?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참 힘들더군요. 저희 남편이 딱 그 3년 동안 어머니한테 4,200만 원을 보냈어요. 저 몰래요. 뭐? 제 남편이 메워준 거예요. 제가 그걸 4년 전에 알고 다 끊어버렸거든요. 제가 끊으니까 다시 무너진 거고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장님이 무슨 죄야. 사장님 잘못 아니야. 아니요, 제 잘못 맞아요. 제가 6년 전에 덮어드렸거든요. 덮어? 뭘 덮어? 전 그때 가방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7분한테 70만 원씩 걷어서 가방 사신 이야기요. 사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가방, 그거 도둑 맞았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거. 어머님도 아세요? 알다 말다. 우리한테 몇 년을 그 소리를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언니 불쌍하다고 밥까지 샀어. 제가 전액 물어드렸어요. 490만 원요. 그리고 물량 취소돼서 환불됐다고 말씀드리라고 했고요.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 그땐 제 시어머니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 만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혀를 쳤습니다. 사장님, 착한 게 죄야, 착한 게. 이제 안 착하려고요.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정리해뒀습니다. 개원들 단톡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그 가방이 언제 산 물건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가 찍혀있길래 저장만 해뒀죠. 같은 주에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신용대출 상환 안내였습니다.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각서를 쓴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뜯어서 사진을 찍고 다시 곱게 접어서 우편함에 도로 꽂아뒀습니다. 준비가 다 됐을 때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케이크를 하나 사서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개업날 손님 10명이 어디예요? 그거 돈 주고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랬잖아, 광고비라고. 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좀 갚으려고요. 은혜? 무슨 은혜?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모임 20주년이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셨죠? 제가 열어드릴게요. 50분 전원 초대해서요. 장소, 음식, 술까지 전액 제가 부담합니다. 시어머니 눈이 커지시더군요. 진짜니? 그럼요. 그리고 어머니 20년 개조하신 공로패도 만들고 금열쇠도 하나 준비했어요. 20년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걸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손뼉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그러고는 제 앞에서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야. 우리 며느리가 20주년 잔치를 열어준대. 전액 자기가 낸대. 금열쇠도 준대. 어머, 부러워하지 마. 며느리를 잘 둬야 이런 거지. 전 그 통화를 옆에서 다 들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원 50분이 전부 참석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올가맬 증거들을 차곡차곡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대표님한테 서류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대표님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죠. 증거는 개원들 본인 자료만 쓸 것. 남의 계좌 조회하면 그 순간 사무장님이 피의자예요. 안 했습니다. 전부 본인들이 직접 떼어오신 겁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지 말고 그 모임 안에서만 하세요. 개원 재산 지키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 그건 공갈이에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저는 종이만 나눠드릴 생각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개모임 개원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근처 잡화점에 들러서 28,000원짜리 금모양 열쇠를 하나 샀습니다. 겉만 번쩍이고 속은 아주 쓸모없는 게 시어머니에게 딱 맞아 보였거든요. 장소는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상가 3층 연회장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 금은방이 있었고 2층에는 그 모임 개원한 분이 하시는 중고 명품 매입점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30분 일찍 오셨습니다. 오늘의 가방을 팔에 걸고 목걸이하고 팔찌 3개 하고 반지 2개를 끼고요. 개원분들이 다 모이시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오르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주님 며느리 김진아입니다. 오늘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이 모임을 이끌어주신 개주님께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사진은 10장은 찍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금열쇠 준비했습니다. 어머, 진짜 금이야? 와, 개주 언니 좋겠다. 제가 시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손에 쥐고 사람들한테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봤지? 우리 며느리야.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지. 인사 한마디 하세요, 언니.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20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개원들이 얼마나 자기 덕을 봤는지, 자기가 없었으면 이 모임이 진작에 없어졌을 거라는 이야기를요. 내가 말이야, 이 모임을 내 자식처럼 키웠어.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축낸 적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박수가 또 쏟아졌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제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0주년에 며느리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래? 제 직업이 세무 쪽이라서요. 20주년 기념 회계보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들이 자리마다 인쇄물을 한 부씩 놓았습니다.
50부였습니다. 첫 장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장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개업일 예약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50인분, 500만 원, 개주님 자필 서명, 그 아래는 개원 41분의 회비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10만 원씩 합계 410만 원. 맨 아래는 저희 어머니 가게 미수금 명세였습니다. 500만 원, 미납.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우리 그날 돈 냈잖아. 그런데 왜 미납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라. 어머니 앉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 2번째 장도 넘겨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장은 20년치 갯돈 흐름 정리표였습니다. 색깔로 표시를 해뒀죠. 파란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돈, 빨간색은 다음 달 돈으로 메운 돈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종이가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개원 12분의 진술서였습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주셨는지, 언제 갯돈을 못 받으셨는지 자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갯돈 구멍이 커진 시점하고 시어머니가 새 가방을 사서 모임에 들고 나온 날짜를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정확히 겹쳤습니다. 6번, 전부요. 이 개같은... 내 돈 300만 원! 시어머니가 도망가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문 앞에는 사모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고요. 증인이 50명이었습니다. 언니 일어나. 일어나서 설명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나 미워해서 꾸며낸 거야. 그럼 이 통장 내역들은 다 뭐야? 돈은 다 어디 갔고? 개원분들이 하나씩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크를 내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돈 내놔 지금. 아니 나 돈 없어. 없으면 지금 몸에 걸친 거라도 내놔. 그거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결국 시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목걸이를 벗으셨습니다. 팔찌 3개, 반지 2개도요. 개원 2분이 1층 금은방까지 따라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개원 1분이 소리쳤습니다. 이 언니 집에 가방 있잖아. 그것도 가지고 와.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우리한테 갚을 돈은 없고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어? 결국 시어머니가 개원 2분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다녀오셨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40분쯤 지나서 3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가방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2층 매입점 하시는 개원분이 그 자리에서 감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118, 이건 96 나오겠네. 그런데 언니, 왜? 돈이 모자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그러더니 목에 걸린 열쇠를 벗어서 내미셨습니다. 이거도 팔면 되잖아. 이거 금이야. 매입점 하시는 분이 그걸 받아서 뒤집어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이건 도금이야. 값이 안 나가. 뭐? 겉에만 금칠한 거라고. 2만 원짜리야.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진아야 이거 뭐야? 너 나한테 금이라고 했잖아.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 금열쇠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금열쇠 준비했다고 했죠. 거치 금인 열쇠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라뇨. 어머니랑 똑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겉만 번쩍하고 실속은 없는 사람, 딱 어머님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2층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셨습니다. 금붙이 182, 가방 2개 214, 합쳐서 396 나오네. 104만 원이 모자라네. 언니, 104만 원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없어. 나 진짜 없어.
전 그때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서랍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금 470만 원정. 위 금액을 정의 차용하였음. 채무담보로 가방 1점을 채권자가 보관함. 채무자 박말순. 그리고 여기 지장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안 판다고. 지금 당장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한테 줄 돈이 470이에요. 당장 돈 못 마련하면 이 가방이라도 파세요. 저는 2층 사장님한테 그 가방을 넘겼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7년 됐어도 이건 관리가 잘 됐네. 꽤 나오겠어. 그렇죠? 그거 팔아서 제 차용증에 적힌 금액 받을게요. 시어머니가 절 올려다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 내가 어련히 다 줄 텐데. 어머님, 지금 어머님 저한테 줘야 할 돈이 아직 남았잖아요. 이건 저한테 진 빚이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진 빚 있죠. 그 500만 원도 전 다 받을 거예요, 꼭.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50명이 보는 앞에서 명품 가방을 판 돈으로 제가 받아야 할 470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그 다음은 개원들 차례였습니다. 못 받은 갯돈, 빌려준 돈, 어떻게 갚을 건지 각서를 쓰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개주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개원 자격도 잃으셨습니다. 게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 개원들에게 붙들려 들들 볶였습니다. 낮 12시에 시작한 잔치가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20년이 6시간 만에 정리되더군요. 집에 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다 말한 건지 얼굴이 싸늘하더군요. 야, 너 오늘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당연히 알지. 내가 한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의 완전히 쓰레기라고 소문내놓고? 쓰레기라고는 안 했는데 뭐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래, 쓰레기. 근데 그게 왜? 쓰레기를 쓰레기로 다루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 뭐? 야, 너 진짜 심하잖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너 진짜 어디 정신 나갔어? 전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그래, 나 정신 나갔다,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힘들어서 쓰러진 건 안 보이고 네 엄마가 나쁜 짓 하다 걸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한 것만 신경 쓰여? 그리고 밥 처먹고 돈 안 내고 가는 건 무전취식범으로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래, 그렇게 네 엄마 편들고 싶으면 갯돈 못 받은 9명한테 가서 따져 물어. 나 네 말 못 믿겠으니까 삼자대면하자. 대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한번 맞춰보자고. 내 말이 다 진실이야. 가봐야 네 엄마가 거짓말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야, 너 우리 엄마가 아무 잘못 없으면 너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 제 모습에 빈정이 상했는지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전 끌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시댁 안방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진아 데려왔어요. 전현 왜 데려왔어? 어머니, 진아가 사과하러 왔어요. 진아야, 얼른 무릎 꿇어. 남편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화장대 옆 서랍을 짚었습니다. 그 서랍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하얀 봉투가 잔뜩 들어있길래 무슨 청첩장인가 했죠. 그런데 봉투 겉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근조. 그 아래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화물하시던 분들 성함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아저씨들 이름요. 봉투가 총 1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들 아래 깔려있는 게 있었습니다. 방명록 한 권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던 그 3번째 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못 잡겠더군요. 이게 뭐야? 야, 뭐 하는 거야?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저는 열받아서 어깨에 있는 남편 손을 팍 치우고 일어서서 남편에게 봉투를 들이밀었습니다. 너 이거 안 보여? 이게 뭔데? 우리 아버지 조의금 봉투. 순간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긴 봉투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뺏어가더군요. 아니야. 이름만 똑같은 다른 사람이야. 전 그때 뭔가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끝난 후 감사 인사 전화로 시어머니와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하고 있던 새 가방이었어요. 전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아버지 조문 오신 분들이 놓고 가신 돈이죠? 야, 그만해. 너 선 넘는 거야 지금. 선은 너랑 네 엄마가 넘었지? 어머님 말해봐요. 그 돈으로 가방 사셨죠? 장례식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사셨잖아요. 제가 인사드리러 찾아간 날 새 가방 들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잡아떼더군요. 나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람을 몰고 가? 여기 있는 봉투에 적힌 사람들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말해드릴까요? 당신들이 낸 돈을 훔쳐간 누군가가 새 가방 사느라 돈 다 탕진했다고요. 미쳤어? 아니 네 아버지 죽고 돈도 많이 받았던데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전 그런 시어머니 뺨을 쳤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제 팔을 잡으며 막아섰습니다. 전 그 손을 뿌리치고 남편 뺨도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이 나쁜 인간이야. 알아? 네가 어떻게 네 엄마 편을 들어? 우리 아버지 조의금 훔쳐다가 명품 가방이나 사는 사람도 네 엄마라고 편드는 거야? 둘이 똑같네, 똑같아. 너 지금 이거 폭행이야. 신고하면 벌금 나와. 알아? 벌금? 그래, 신고해. 나도 우리 아버지 조의금 훔쳐간 걸로 네 엄마 신고할 테니까. 저는 당장 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제 폰을 뺏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열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이었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잘 가시라고 놓고 간 돈이야. 그걸 훔쳐서 가방을 사? 잠깐만, 진짜 이건 오해가... 우리 아버지 노잣돈까지 당신 허영에 갖다 쓴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돈 욕심으로 도둑질을 해? 어머니가 뺨을 감싸쥐고 악을 쓰셨습니다. 너 지금 나 때렸어? 나 고소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봉투 16장과 방명록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세요. 뭐? 고소하세요. 저는 제 죄값 받겠습니다. 어머니 뺨친 거 인정합니다. 시어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책임지세요. 죄값. 조의금 봉투 가져가신 거, 엄마 가게에서 공짜로 식사하고 돈 안 준 거, 개원들한테 돈 받은 거 몽땅 꿀꺽한 거 다 책임지세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더 할 말 없죠? 그럼 서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갑니다. 단호한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뺨을 감싸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 마. 당신은 이제부터 내 남편 아니니까. 나도 억울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럼 이제 알았겠네. 알고 나니 어때? 네 엄마가 나랑 우리 엄마, 죽은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이제 좀 감이 와? 아직까지 여전히 네 엄마 편 들고 싶어?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기 엄마 편이더군요. 대답 확실해서 좋네. 이혼해. 나 이제 이 집 제사 안 차려. 그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혼은 8달 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재산을 절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냈죠. 예전에 쓴 부부자금 관리 각서,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챙겨온 자금 기록, 급여, 저축, 대출 상환, 관리비까지 전부 다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몰래 보낸 4,200만 원은 부부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걸로 정리됐습니다. 분할해서 그만큼 빠졌죠. 작년에 남편 명의로 나간 신용대출 8천만 원은 어머니 개인 용도로 쓴 게 확인돼서 남편 단독 채무로 정리됐습니다. 각서에 사전 서면고지 의무를 적어둔 게 그때 이랬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집은 제가 가졌고 빚은 남편이 가졌습니다. 조정 마지막 날 남편이 복도에서 절 붙잡았습니다. 진아야,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네 돈 가져간 건 네 엄마지 내가 아니잖아. 네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대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은 건데? 뭔가 아니다 싶으면 판사님한테 말해. 우리 재산 분할 해준 게 판사님이니까. 그제야 남편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 그것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어서 남편이 대신 내줬긴 하지만요. 엄마 식단값 500만 원에 조의금 훔친 것 총 800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고당하면 좋을 일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편이 다 책임지고 돌려주더군요. 조정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고 시어머니 집이 털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6개, 자개장, 명품 스카프와 지갑대, 금부치 전부요. 리스로 굴리던 차도 가져갔고요.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쌓아 올린 걸 사흘 만에 전부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걸 가져간 사람이 아들이었더라고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가방 하나 없는 텅 빈 방에서 그제야 아셨겠죠. 평생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자길 버렸다는 걸요. 개원분들은 매일 그 집 앞에 서 계셨답니다. 돈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셨고요. 남편이 잠적하고 2달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 앞에 오셨습니다. 진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준호 좀 찾아줘. 어? 너 능력 좋잖아. 너 그런 거 잘 찾잖아. 이제 남인 사람입니다. 찾을 이유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젠 찾아오지 마세요. 진아야, 그럼 너라도 날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우리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문 앞에 서서 그분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족 타령 그만하시고 가세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특히 당신이 나를, 내 집안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그거 아직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아요. 우리. 그게 서로에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비참하다뇨? 누가요? 전 제가 제일 비참한 것 같은데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버지 가는 길도 엄마 가게도 다 망쳐버릴 뻔했는데,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았던 제 지나온 인생이 너무 아깝고 비참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저의 외침에 벙찐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허영과 과시욕으로 사돈까지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님, 사과도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그냥 가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본인의 탐욕 때문이었죠. 그걸 여전히 모른다는 게 참 변함없어 보이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